네, 안녕하세요. 설월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다들 한 주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멤버십을 좀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오승목 님과 박준형님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좀 30대 월급 이제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자만 월에 200만 원이 나가는 이 주담대 이자와 원리금을 합치면 이렇게 나가는 상황과,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이제 시중금리가 한 7%를 찍었는데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공포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월급을 300만 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세후에 이제 세금이나 이제 4대 보험을 떼면 손해지는 게 26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중에 200만 원이 매달 아무 말도 없이 은행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주담대 이자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체력 문제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숨이 붙어 있느냐, 점점 질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이제 6만원 날라갔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이자가 이제 하루하루 계산을 하면은 6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도 않았고 이제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노동 이전에 패배감이 먼저 들어버리는 이제 기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집은 남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혹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위로를 하지만 그 말들이 사실 되게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직접 처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모르죠. 집이 남는다는 말은 지금 이제 숨이 질식하고 막히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이제 관은 튼튼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문제가 이제 미래에 남을 자산이 아니라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뭔가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연끌을 무리하게 해서 집을 구매하기도 했고 그동안 버티지 못하고 사실 던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그냥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집을 산다는 거가 결국 그 결론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집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록 미래에 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없으면은 이미 그냥 연끌을 한 것 자체가 선택의 어떤 실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월급 3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빚을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관리비나 공과금이나 통신비나 또 보험료나 교통비, 이렇게 밥값 등 삶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수준이고, 외식은 뭐 사치라는 표현도 웃긴 게 그냥 입 밖에 낼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고, 여행은 범죄처럼 느껴지고, 이제 아프면 좀 나에 대한 연민보다 화부터 납니다.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또 몸이 고장나면 내 인생 전체가 고장나는 구조에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삶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집은 진짜 예쁘고 궁궐 같고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 방 3개짜리, 뭐 화장실 2개짜리에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주담대를 받을 때 은행 창구에서 어쩌면은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어쩌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은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당신의 매달 삶의 에너지를 그게 갉아먹히게 될 거다, 이런 돈이 아니라 정신력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고, 숫자는 견딜 수 있어도 시간은 견디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게 일단 2025년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계속 동결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준금리가 동결이더라도 사실 그 연동돼 있는 시중금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중금리가 작년에 6%를 찍었고, 앞으로 평균금리라고 하는 4에서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뉴스는 뭐 매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또 이렇게 시장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앞으로 물가 압력이 또 심해진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또
하지만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에 자동 인출로 뭐 15만 원, 22만 원, 뭐 30만 원, 이거는 뭐 그래프가 아니라 수명이 잘려나가는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낮에 일을 할 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별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그 감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항상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그냥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면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버틸 수는 있는데, 회사에서 또 그렇게 웃으면서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이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제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그 생각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달에 만약에 금리가 오르면 이제 어떡하지? 뭐 이자가 230만 원이 되면 240만 원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 오지도 않은 숫자가 나를 이미 짓누르고 있는데, 어쩌면 이 공포의 정체가 가난보다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그 통제 불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은 더 잔인한 말이 날아오는데, 그래도 그냥 이제 위로하는 식으로 원금은 줄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줄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정말 힘든 건 내 체력과 정신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이자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원금은 숫자로만 줄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근은 여전히 힘들고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프면은 또 바로 무너질 것 같고, 실직을 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가 않는 것이죠. 또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 집값이 그냥 올라간다면, 내가 이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그 시간의 보상이 확실하다면 또 괜찮은데, 또 그것도 이제 미지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렇게 월급 300만 원 직장인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은, 어쩌면은 좀 잔인한 구간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딱히 복지도 잘 안 나오고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도움받을 곳도 없고, 청년 지원을 받기에는 뭐 소득 초과이고, 주거 지원이나 또 자가라서 제외되고, 긴급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기준에 미달되고, 그렇게 이자를 200만 원을 내면서 남는 돈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계는커녕 연명만 가능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자 200만 원을 내는 사람의 하루 목표는 사고가 나지 않기, 그리고 병원에 갈 일이 없기, 회사에서 절대 찍히면 안 되고, 구조조정 소문이 안 돌아야 되고, 이렇게 삶이 공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방어적으로 뭔가 변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도전적인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스맨으로 살아가는, 그 회사에서도 시키는 일 다 해야 되고 야근도 계속 하고 뭐 이런 삶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성실히 일을 해도, 아무리 아껴도 금리 하나로 모든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과, 내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결정되어 버리는 구조가 개탄스럽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왜 무리해서 집을 샀냐고 묻는데, 그리고 그 질문은 항상 뒤늦게 등장하잖아요. 그때는 무리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았기 때문이고, 그때는 집값이 아니라 시간과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또 지금 집을 안 사면은 끝이라고 하는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 공기가 사회 전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그런 상황들, 그렇게 이제 투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도망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상적인 어른의 삶에 합류하고 싶을 뿐이어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 할까봐 이렇게 전세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싶고,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말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대가가 이제 매달 그렇게 돈이 나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돈이 아니고 이 구조에 익숙해질까봐 또 무서운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게 될까봐 더 무섭습니다. 꿈을 줄이고 욕망을 줄여버리고 기대치를 줄여서 그저 견디는 삶에 적응해버릴까봐 그 미래의 암울한, 그 정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란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항상 긴장이 풀리지 않고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주말에도 마음은 뭔가 다음 달을 계산하면서, 이건 만성적인 피로라기보다는 만성 공포인데, 이 구조가 사람을 고립시키고 약속을 줄이게 되고 연락을 피하게 되고, 또 비교가 시작되면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쟤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이 비교는 항상 자산이 아니라 여유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웃긴 거는 밖에서 보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직장이 또 있고 월급도 잘 받고 있고 집도 있는데, 그런데 내부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제일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와 미래의 희망은 현재의 고통을 자동으로 또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삶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냥 병원비를 계산하지 않고 아플 수 있으면 좋죠. 그렇게 그냥 금리 뉴스가 아니라 내일 날씨 뉴스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월급 300만원, 이자 200만원인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망이 정말 공포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